미니멀 하면 혹시 어떤 브랜드가 떠올라요? 뭐 코스, 아르케부터 마르지엘라까지 되게 다양한 브랜드가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제가 런업 영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 영상에 이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제가 그려볼 미니멀 테크트리입니다. 에르메스에서 르메르가 출발.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브랜드는 바로 여기 나무에 있는 브랜드, 미니멀 중심에 있는 브랜드 르메르입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CC는 절대 하지 마라. 회사 내에서 연애는 절대 하지 마라. 이게 헤어지면 난감하니까 그러는 건데요. 근데 지금 르메르를 이끌고 있는 두 명, 크리스토퍼 르메르랑 사라 린 트완이 원래 사귀는 사이였어요. 라코스테에서 일하다 만나게 됐는데 삶에 대한 철학이랑 감성 같은 게 되게 잘 맞아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대요. 근데 지금은 헤어졌는데 아직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외국은 뭐 되게 할리우드 같아요, 진짜. 그럼 브랜드 르메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르메르를 창립한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르메르 먼저 알아보고 올게요. 르메르를 창립한 크리스토퍼 르메르는요, 1965년 프랑스 브장송에서 테니스와 골프를 좋아하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 옛날, 그것도 프랑스에서 골프랑 테니스를 즐겼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이 되게 부유했죠. 아무튼 프랑스에서 태어난 르메르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만큼 되게 패션에 접근이 용이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패션에 대한 관심을 키워오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르메르가 고등학생이 되는 1980년대 초, 르메르는 자신의 취미로 친구들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옷 몇 벌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즐거웠고 추후 자신의 진로를 정할 때 이 기억이 되게 도움이 됐다고 해요. 아마 이때 고등학생 때 옷을 안 만들었으면 지금의 르메르는 없었겠죠. 그렇게 1984년 르메르는 성인이 되자 입생 로랑에서 인턴을 하게 되고 곧이어 최고의 디자이너였던 티에리 비글러한테 디자인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턴을 하던 르메르는 어느 순간 제대로 된 직업이 필요하겠다라고 느꼈고, 마침 그때 지인이 패션 쪽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의를 해서 르메르는 그렇게 완전히 진로를 패션 쪽으로 마음먹게 돼요. 근데 바로 여기서 제의를 한 사람이 패션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평가를 받는 디자이너 크리스찬 라크르와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이 라크르와가 유명한 이유가 바로 화려한 색 때문이거든요. 되게 원색적인 색을 활용해서 옷을 만들고 되게 색을 잘 활용해서 화려하게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추후 르메르가 라코스테에 입사해서 라코스테의 이미지를 올드한 전통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패셔너블한 브랜드로 이미지를 바꾸는데 중요한 전략이 됐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마저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크리스찬 라크르와 밑에서 일을 배우던 르메르는요, 1991년 자신의 브랜드를 내기 위해 퇴사를 하고 곧이어 르메르의 전신이 크리스토퍼 르메르를 런칭하게 돼요. 초창기 르메르는 지금처럼 남녀 공용의 브랜드가 아니라 오직 여성복만을 다뤘어요. 하지만 1993년 프랑스에서 파리 예상 대상을 받으며 성장하자 바로 1년 뒤인 1995년부터 남성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5년 뒤인 2000년 르메르는 갑자기 자기가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부족하다면서 브랜드 크리스토퍼 르메르의 운영을 중단해요. 사실 사업, 특히 브랜드를 내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옷을 생산하려면 원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원단을 사면 바로 그 달에 입금해줘야 돼요. 근데 이 원단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서 팔려면 최소한 한 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사실 원단 회사에 줘야 되는 돈을 미리 갖고 있어야지 이 옷을 팔 때까지 돈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원단 사는 수급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르메르도 정확히 그랬던 거죠. 르메르도 여타 다른 디자이너 브랜드랑 똑같이 소규모로 자신의 돈만을 이용해서 브랜드를 운영해갔고, 그니까 당연히 자본이 부족해져서 르메르는 많이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르메르가 이 브랜드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브랜드 운영하는 걸 잠시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경영하는 법을 배워야겠다면서 바로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브랜드가 르메르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라코스테였어요. 르메르가 라코스테 들어간 게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지금의 라코스테 이미지는 사실 악어 로고를 활용해서 되게 친숙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라코스테가 되게 전통적인 스포츠웨어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요. 르메르가 라코스테 들어간 게 지금으로 따지면 버질라블로가 갑자기 언더아머에 들어간 거예요. 상상만 해도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2002년 라코스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 르메르는 라코스테의 운동복이었던 정통성을 지키고 젊은 소비층을 공략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앞서 말했던 크리스찬 라크르와 밑에서 배웠던 색을 활용하게 돼요. 르메르는 전통적인 화이트 테니스 스커트와 스웨터, 피켓 셔츠에 다양한 색, 원색적인 색을 입혀서 보수적인 귀족 스포츠 이미지였던 라코스테를 실용성을 겸한 라이프스타일 웨어라는 이미지를 신기 시작하고요. 또 단순 스포츠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영화 로열 테너바움에 나오는 아이언맨의 페퍼 포치인 기네스 펠트론한테 라코스테 옷을 입히기 시작하면서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보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라코스테에 새로운 바람을 넣기 시작하면서 라코스테가 점점 다시 핫해지게 되고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라코스테 이미지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라코스테에서 자신의 연인이자 추 르메르를 같이 운영하게 되는 사라린 트란을 만나게 돼요. 나중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사라린을 처음 만났을 때 르메르는 뮤즈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스타일, 움직임, 에너지 등 모든 게 놀라웠다고 해요. 그냥 첫눈에 반한 거였죠. 근데 이 인터뷰를 사라린 옆에서 얘기하거든요. 조금 부끄럽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삶에 대한 철학부터 감성적인 부분, 미적 감각과 문학, 영화 취향이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이 있는 게 당연했고 서로를 만나는 게, 그러니까 사귀는 게 당연하듯이 느껴졌대요. 그렇게 라코스테에서 경력을 쌓던 르메르는 2010년에 진행된 2011년 SS 컬렉션을 마지막으로 라코스테를 떠나게 되고요. 곧이어 2010년 6월 에르메스는 장폴 고티에를 잇는 여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르메르를 지목하게 되면서 르메르는 최고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에 입사하게 돼요. 에르메스에 들어간 르메르는 첫 컬렉션인 2011년 FW부터 심플한 라인에 디테일들을 넣었고요. 최고급 원단 및 소재들을 이용해서 고급스러움을 만들어내면서 에르메스를 우아하면서 역동적이게 만들었다는 평을 받아요. 그렇게 4년 동안 에르메스를 이끌던 르메르는 2014년 성명서에 내가 에르메스에서 일한 것은 큰 기쁨이었다. 다만 내 브랜드가 성장하기에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 브랜드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 위해 에르메스를 떠난다 라고 말하며 에르메스를 떠났어요. 그리고 1991년 설립했던 자신의 브랜드 크리스토퍼 르메르를 2014년 정확히 23년 만에 라코스테에서 만난 자신의 연인 사라린 트란과 리빌딩을 하는데요. 르메르는 사라린과 같이 브랜드를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이었던 브랜드명인 크리스토퍼 르메르를 우리가 아는 이름 르메르로 변경하게 되고 르메르를 자신의 단독 디렉터에서 듀오 디렉터로, 그러니까 사라린까지 디렉터로 올리면서 사라린과 르메르가 함께 르메르를 이끌게 돼요. 그리고 사라린이 들어온 이 순간부터 르메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이 사라린이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사라린이 여행이나 출장 갈 때 다른 의류는 가져가지 않고 오직 드라이시크 소재의 의류만 가져갔대요. 이 드라이시크 소재 자체가 가볍고 구김이 안 가서 굳이 여행이나 출장을 가서 다른 이미지를 안 해도 되고 하늘하늘하고 똑 떨어지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우아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서 이 옷을 꼭 가지고 다닌대요. 사람 자체가 이렇게 편하고 실용성 있는 옷을 우아하게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감각을 르메르에 담기 시작하면서 짧은 치마, 스키니진을 입던 여성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파리지앵들이 추구하는 특유의 노력 없이 나오는 세련됨, 그러니까 꾸안꾸 느낌을 잘 나타내주면서 미니멀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종교 같은 브랜드가 됐어요. 그리고 1년 뒤 2015년 르메르는 갑자기 유니클로와 협업을 하게 돼요. 솔직히 너무 뜬금없지 않았어요? 디자이너 브랜드인 르메르와 대형 그룹인 유니클로라니. 근데 사실 이게 르메르가 추구하는 가치와 유니클로가 잘 맞아서 가능했던 거예요. 한 인터뷰에서 크리스토퍼 르메르는 어떤 옷을 만들고 싶냐는 질문에 세월을 타지 않고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옷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우아한 옷을 좋아하지만 너무 값비싸거나 옷이 다칠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옷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원단 품질에 관한 것은 타협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좀 해석해보면 솔직히 기본템 같은 거 있잖아요. 무지티나 히스텍 같은 건 유니클로가 싸고 잘 만들긴 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세월을 타지 않는 기본템들을 만들어내는 유니클로다 보니까 르메르가 추구하는 가치와 잘 맞았고 또 유니클로는 규모의 경제에 맞게
좋은 원단들을 값싸게 가져올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도 낮아지게 되고, 그럼 또 옷이 다칠까봐 전전긍긍해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다가 또 외부적인 상황에서는 유니클로와 협업을 시작한 2015년이 중소기업 전문 육성 투자 회사인 BIP 프랑스한테 르메르가 투자를 받아서 르메르 자사몰들을 구축하기 시작하던 해였거든요. 르메르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대기업 유니클로의 원단부터 자사몰에 대한 노하우, 그러니까 전자생거래에 대한 노하우도 배울 수 있으니까 사실 르메르는 좋은 기회였겠죠. 그렇게 르메르와 협업한 유니클로 제품들은 한국에서도 줄 서서 살 만큼 인기를 끌게 되고, 너무 잘 되니까 1년 뒤인 2016년에 르메르는 아예 유니클로와 디자인 제휴를 맺으면서 유니클로 U를 런칭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유니클로 U까지 연달아서 성장하게 되면서 결국 2018년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패스트 리테일링이 르메르의 지분까지 인수하게 돼요. 그럼 세계적인 브랜드 르메르의 매출은 과연 얼마일까요? 안타깝게도 르메르도 상장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매출은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인터뷰랑 기사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우선 기사에 따르면 르메르의 매출의 70%는 여성복에서 나온다고 해요. 또 2020년 2월 기사를 보면 2019년 매출은 약 1200만 유로, 그니까 약 170억 원인데 2020년 매출은 약 67% 성장한 2천만 유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2천만 유로, 그니까 약 274억 원이니까 사실 미니멀 패션의 기둥이라고 하는 브랜드치고 매출이 조금 작죠? 그래도 BIP 프랑스에 따르면 3년 만에 매출이 200만 유로에서 1000만 유로를 찍었다고 하고, 삼성물산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1년 5월까지 매출이 약 168% 성장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추구하는 패션과 르메르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제가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옷을 입고 어느 장소에 가든, 뭐 도서관에 가든, 아니 친구를 만나러 가든, 놀러 가든 되게 어디서든지 잘 어울리는 옷을 추구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르메르가 정확히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르메르가 저한테 비싸다 보니까 아직 사본 적이 없거든요. 언젠간 저도 위아래로 르메르 셋업을 맞춰볼 날을 상상하면서 알아두면 있어 보이는 브랜드 지식들, 이쁘지? 르메르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